이런 애들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이제 그만 가겠지 싶은데 계속 가요. 눌림도 없어.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와 이게 죄송합니다 욕해가지고 껄무새 됩니다. 저때 찍을 걸, 저때 라도 찍을 걸 이렇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의 전문가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계좌에 인생 주식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매수에 봄직한 좋은 주식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철저한 분석을 한 이후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도 뭐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주식시장 살리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 PBR 기업들, 자산가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분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전에 좀 많이 유행했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자산주라든지 가치주들이 또 올라갈 시기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기업들한테 좀 압박을 하는 거를 보고 우리나라도 그걸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에게 이제 곡간 풀어서 투자하고 뭐 이거저거 하라놓고 압박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추후에 차근차근 좋은 종목 있으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뭐 저 PBR 종목은 뭐 검색식에 포착되는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여기도 나오지만 지금 뭐 부국증권 여기서 또 급등한 나오는데, 뭐 부국증권도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동양생명이 있네요. 이런 금융주들 있죠. 뭐 은행이나 손보사, 생명보험사,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이런데 동양생명도 있고 미래에셋생명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리츠 금융지주 굉장히 장기간 동안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DGB 금융지주 역시도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JB 금융지주도 아직 매물대 돌파는 안 나왔는데 충분히 이제 또 매물대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카금융서비스라고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이게 아주 금융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보험대리 중개 업무하는 쪽이거든요. 손보나 생보 쪽 보험 상품 비교 분석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인카금융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시총 지금 1880억인데 이전에도 한번 영상 통해서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소개해드려야지 하면서 계속 이제 미루다가 못해드리고 있다, 이런 적 있었는데 지금 딱 매물대도 뚫고 저는 흐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카금융서비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게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이제 좀 바닥 딛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카카오뱅크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카카오뱅크까지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기업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요런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들,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 총 9종목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금융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개별 종목들도 좀 있기는 해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신도리코라는 종목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최근에 신도리코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돈 꾸준히 잘 버는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아요. 부채 비율이 15% 아래면 제가 무차익 구조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15%가 아니라 뭐 7, 8% 수준. 지분가치 쌓아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금 조 단위 수준으로 쌓여 있습니다. 시총은 3,500억 밖에 안 돼요. 엄청난 가치주죠. 배당도 거의 뭐 4%대 5%대 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놓으면은 배당도 4, 5%씩 따박따박 주지. 거기다가 이제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아가지고 기업이 잘못될 일도 없지. 배당만이 줘, 부채 비율도 낮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 PBR 종목들 정부에서 압박하게 되면 PBR 지금 0.3 막 이러는데 3분기 기준으로 또 0.31까지 떨어졌네요. 0.3 수준이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일본처럼 한국도 아마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저 PER, 저 PBR, ROE 이거 보고 부채 비율 보고 재무 기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하는 종목을 본다, 성장주 개념으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가치주들이 또 이제 각광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좀 압박을 가하려는 액션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치주들이 올라갈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카카오그룹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런 전형적인 지주사들 있죠.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하나투자증권, 부국증권. 그래서 뭐 증권주나 생명주, 뭐 지주,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증권, 생명, 지주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평이하게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무난하게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이고요. 진짜 금융주 중에서 조금 대박 찬스를 노려볼 만한 건 카카오뱅크나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저 PBR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 신도리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태에 맞아떨어지는 금융주라든지 특히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10개 종목 안에서 이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더 세세하게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나 이제 투자증권 여기서부터 좀 볼 텐데 부국증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 뭐 검색 시계도 포착이 됐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눌림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첫 슈팅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눌림이 나오건 말건 지금의 이 첫 슈팅 오늘 뭐 고점 찍은 게 25,150원이거든요. 저 아래에서만 지금 24,300원이고 25,150원이 고점인데 저 아래에서만 찍으면 어지간해서는 고점 뚫는 슈팅이 2번에서 3번 이상은 최소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기업이 좀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위험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일단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 늘어나는 거 보시면은 뭐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ROE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엄청 좋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6%, 뭐 영업이익률 6%뭐 이래요. 두 자릿수가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 PBR, 저 PBR은 진짜 끝내줍니다. 막 5배, 0.3 이래요. 배당 수익률도 막 6%, 8% 이럽니다. 야, 요즘 여러분들 뭐 은행 가도 8% 이자 쉽지 않습니다. 부국증권은 근데 배당 수익 8%를 줍니다. 이거를 배당 수익 막 6%, 8% 주는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주가가 낮을 때 사셔야지 저 6%, 8%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4,350원에 사야 6%, 8%인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연말에 얘 종가 얼마였지? 종가가 18,150원이잖아요. 18,15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8%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24,350원이니까 배당금을 똑같이 준다는 가정하에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사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배당금 계속 올린다라고 가정하면은. 근데 배당금을 계속 늘리고 자사주 소각을 하게끔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좀 정책적인 액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추세적으로 이제 서서히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부채 비율이 막 600% 이러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와, 아니 부채 비율이 250% 넘어가도 위험하다 그랬는데 600%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제조업과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주라는 거는 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 뭐 손보도 마찬가지고 다 고객들의 돈을 유치해서 장사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 돈
돈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오히려 또 너무 낮아버리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회사인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또 너무 낮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높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 좋게 볼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얘는 이제 배당은 그렇게 주지 않네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당 나간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하나투자증권 역시 매물대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기관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 주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개혁에 관련된, 국민연금 비롯한 연금 개혁에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금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향후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투자증권이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국증권은 그런 수급이 매력적인 게 딱히 없어요. 다만 배당이 미쳤다, 진짜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차원으로 가게 되면 DGB 금융지주를 보게 되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보여주기에 매우 좋은 자리고요. 매수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를 했을 때 찍어야 돼요. 돌파 안 하면 이게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또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고점이라 매수 못하는데, 돌파한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에 매우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컨센서스도 괜찮고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도 모두 괜찮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 높은 게 오히려 또 장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ROE는 지금 7, 8%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9%.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이 9%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종가 기준이긴 한데, 종가 기준이면은 이제 6,990원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데, 그래도 8,800원을 기준으로 해도 배당 수익률이 꽤나 높은 겁니다. 뭐 배당금 똑같이만 주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PBR이 0.25. 극도의 저 PBR 종목.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집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보험 쪽에서 이제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DGB 금융지주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하고는 부국증권, 하나투자증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똑같이 기관이긴 하지만 보험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쪽에서 또 다른 금융지주,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도록 할 텐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정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저는 금융지주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반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한 800% 정도 수준. 그 다음에 ROE는 무려 30%대, 20%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장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ROE를 보면은 정말 괴물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괜히 대장주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무슨 80%, 100% 이래요. 세상에 영업이익률이 80%, 100%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말 미친 종목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PBR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저 PBR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오히려 금융지주 금융사들 중에서 원래 ROE랑 영업이익률이 이제 좀 뜨뜨미지근하고 PBR이 엄청 저 PBR이고, 그런데 이 기업은 반대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면서 이익도 굉장히 이제 크게 가져가고 있는,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금융지주, JB 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JB 금융지주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계속 저항 맞고 있는 이 자리, 여기서도 저항 맞았고, 저항. 여기를 뚫으면 이때 진입하는 게 타이밍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선침의 관점이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요. 나는 뚫고 나서 가겠다라고 하면 뚫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메리츠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는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JB 금융지주는 아직 매수 타점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BR은 지금 현재 0.45%. 와, 얘는 배당 수익률 10%가 찍혔습니다. 대단한 종목이네요, 그죠? 저 PBR 0.45, 저 PER 3.72를 보여주고 있고, ROE는 12%,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2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정말 뭐 성장률도 아주 왓다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재무적으로 봤을 땐 너무 매력적인데, 사실 너무 고리타분하고 성장성이 저해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실 원래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받아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 저PBR 기업들을 굉장히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저런 정책
종목적인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이런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면받아왔던 이런 가치주들, 금융주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도 제가 지금 딱딱딱딱 찝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증권, 지주 3개 다 했고, 그 다음에 생명 봅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거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죠? 네,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 좀 올라가기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한 1,000억대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한 8,000억대니까 뭐 배당을 좀 본격적으로 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배당 일단 잠깐 끊겼었고요. 저 PER, 저 PBR은 확실합니다. 저 PBR인 건 맞아요. PBR 같은 경우에도 0.28 수준까지 PBR이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PBR은 1.0 이하다라고 하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 PBR입니다. 지금 현재 기관, 특히 투시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미래에셋생명이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3% 2%대, ROE도 3%대. 영업이익률이나 이제 ROE는 뭐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저 PER도 뭐 엄청 저 PER은 아니고 PBR이 좀 굉장히 저 PBR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한 차례 뛰어가지고 막 매수 이제 단기 개념으로 하기에는 좋은데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막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큰 돈을 넣기에는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명으로 동양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동양생명은 돌파는 안 나왔는데 돌파할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사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실적적인 부분도 따라서 봤을 때도 재작년에 이제 배당 수익률 거의 9% 때렸던 종목이고 이제 배당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크게 적자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1%대로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ROE도 2, 3%대 뜨뜻미지근하다. PBR은 이제 0.4 정도. 지금 최근으로 따지면 0.2까지 떨어졌습니다. 0.23. 직전에 0.18까지도 갔었네. 그래서 지금 지분 가치가 뭐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시총이 7천억밖에 안 되니까 말도 안 되죠. 이제 PBR을 구하는 공식이 시가총액이랑 지금 현재의 지배주주 지분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3분기 기준으로 지배주주 지분 가치가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3조 2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7,470억이죠. 그러니까 지분 가치랑 시가총액이 똑같이 3조 2천억이다 그러면 PBR이 딱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낮으면 시총이 만약에 지분 가치보다 낮아지면 1.0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높으면 1.0보다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지분 가치가 3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배다, 막 6조 4천억이다. 그럼 2.0이 되는 거예요. PBR이. 이해가 되시죠? 계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지금 뭐 PBR이 0.23이다 그러면은 0.2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시총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몸값이 지금. 정말 싼 거예요. 또 이렇게 기업이 싼데 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냐? 주가가 왜 안 올라가냐? 성장성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건데 이 뭐 돈만 쌓아두면 뭐해. 기대감도 없고 돈 쌓아두면 그것도 뭐 기업 오너들 지들 뭐 뒷주머니 챙기는 거 아니냐. 좀 약간 요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아니면 또 쪼개기 상장한다던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진 않았는데, 이제 뭐 정부가 나서가지고 금융주들을 타겟팅한 건 아니지만 저 PBR 종목들을 나서가지고 조금 이제 옆구리 쿡쿡 찌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저 PBR 하면 금융주만 한 게 없거든요. 돈 어마무시하게 쌓아놓고 있는 애들이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금융주로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7종목 이렇게 7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뱅크, 제가 카카오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카카오가 지금에 와서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너무 자회사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카카오라는 이름값이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걸 이제 따져봤을 때 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얘 뭐 되게 저 PBR도 아니에요, 카카오뱅크는. 그래서 그냥 뭐 알고만 있고 굳이 투자는 저는 아직은 고려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추세를 타면은 고려해볼 것 같은데, 추세 매매를 하면서 지금은 아직 뭐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매물대 지금 여기 뚫고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이라 추세 매매로 보더라도 굳이 저는 안 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투자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으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게 보는 거 인카금융서비스랑 이제 신도리코인데, 인카금융서비스는 진짜 얘는 뭐 너무 괜찮은 게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ROE가 40% 막 50%까지도 찍어요. 미친 종목입니다. 이거 좋은 의미로다. 36%, 38%. 뭐 올해 뭐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8% 찍었어요. 재작년엔 거의 50%. 그 더 전에는 막 58%. 어마무시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인카금융서비스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라. 배당 수익률도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4%대인데 배당금 좀 늘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PER 3배였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6배 정도, 올해 기준으로 4배 정도 예상인데 지금 이익 늘어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떡상하고 있는 금융주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인카금융서비스 이거 진짜 잘하면은 텐베거도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점 대비해서 뭐 대략 한 7, 8천 원 대비해가지고 10배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뭐 7만 원 간다 생각하면 지금 18,000원이니까 뭐 상당한 종목이 아닌가 예상이 되거든요.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보통 그리고 이런 자산주들 있죠, 가치주들, 이런 애들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진짜 이제 그만 가겠지 싶은데 계속 가요. 눌림도 없어.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와 이게 죄송합니다 욕해가지고 이게 벌써 와 저때 껄무새됩니다. 저때 찍을 걸, 저때 라도 찍을 걸, 이렇게 됩니다. 금융주가 그래요. 가치주들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냥 막 급등했다 눌렀다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쫙 그냥 2년 내내 3년 내내가 1년 내내 올라가요. 쉬지 않고. 와 진짜 저거 연초에 찍었으면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거 고점이라고 못 찍어요. 테마주 하던 사람들은. 근데 이 테마주랑은 또 다릅니다. 가치주가. 그래가지고 테마주 하던 사람들은 이러다 또 급락할까봐 못 찍거든요. 근데 가치주는 달라요. 급락하면 오히려 그거 엄청난 찬스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장주나 테마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금융주나 가치주가 급락할 때는 언제 그러냐면 시장이 급락할 때 급락하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기회예요. 왜냐면은 가치주는 한번 그 모멘텀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모멘텀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치주는 진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2년 3년 동안 올라가요. 심지어 중간에 쉬지도 않아. 한번 급락이 뭐 나오는 거야 뭐 시장 급락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엄청 꾸준하게 갑니다. 심지어 막 배당금 올려가면서 이러면 그때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미국 주식 뺨칩니다. 그때 뺨 따고 후려치게 올라가요. 그거 감안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융주는 아닌데 저 PBR 관점으로 힌도리코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더라고요. 얘가 진짜 물건입니다. 이거 진짜 제 계좌에 찍고 싶었던 종목인데 와 부채 비율이 8%. 이게 금융주들 좀 저 부채나 저런 거 솔직히 아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뭐 은행, 금융기관, 도산 이런 이슈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신도리코 저 PBR로 놓고 봤을 때 저 PBR 기업들 옆구리 찌른다 그랬잖아요. 이번 정권에서. 근데 PBR 0.3에다가 PER 7.24, ROE 뭐 4%대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뭐 영업이익률 뭐야 이거 너무 별론데? 이럴 수 있거든요. PBR이 0.31, 부채 비율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재무 상태 봐서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게 자세히 분석해 보시면,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잡아드리는 거라 개별 자세하게 분석하는 영상은 아니라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자세히 보잖아요. 진짜 이런 기업이 있어? 장난 아닌 기업입니다. 이 기업 잘 뜯어보시면 이게 진짜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성장성이 없으니까 주가가 바닥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저 PBR 기업도 옆구리 찌르면 이거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뭐. 엄청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OE 뭐 영업이익률 좀 아닌데 싶지만 PBR 0.31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가치, 지배주주 지분가치가 거의 1조, 시총은 3,500억 정도. 지금 뭐 이익도 뭐 잘 내요. 뭐 나쁘지 않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투자하기 괜찮은데, 신도리코나 이제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고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수익률로 승부 보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리코나 인카금융서비스는 솔직히 카카오뱅크는 전 찍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추세 매매 한번 매물대 뚫으면 그때 추세 매매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도리코나 인카금융서비스는 매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소액을 계속 모아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진짜 포텐셜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신도리코나 인카금융서비스는 뭐다?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뭐로 승부 봐야 되는 종목? 수익률로 승부 봐는 종목.
JB금융지주 뭐 이런 미래에셋생명 이런 애들은 약간 추세에 맞는 약간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저라면은 진짜 돈이 많으면 그냥 이 종목 이거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하나투자증권, 부국증권 이렇게 있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7종목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신도리코 내가 300만 원을 매달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신도리코 100만 원, 인카금융서비스 100만 원, 그리고 요거를 묶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이렇게 7등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PBR을 포함한 지금의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자산 가치주, 금융지를 비롯한 저PBR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신도리코 인카금융서비스를 주축으로 한 각종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를 비롯한 이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이 생명사 2개, 그 다음에 증권사 2개, 하나투자증권과 부국증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는 요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고요. 약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동안 대세 상승장을 보여주는 그런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는 게 바로 가치주입니다. 이번에 가치주 20년 동안 묵혀져 있었고 성장성이 저해된 종목군이었는데, 이번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의 압력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활동들, 정부의 압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종목 선제적으로 눈여겨보시라. 나중에 큰 돈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기업들 정말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그거는 그냥 개별 기업이 좋아서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올라가는 틀이 갖춰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관점에서 득을 볼 만한, 돈이 몰리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고 있는 세태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해야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그 몰리는 곳에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같이 돈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내가 딱 찍어줬어요. 이거예요. 이것만 보세요. 알겠죠?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 최소 계좌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